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주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반등 이틀 만에 다시 한번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올해는 산타랠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장과 관련돼서 오늘도 작전 세워보면서 금요일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해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글로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 서플래저 김덕호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증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을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이었던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하락했다는 점이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현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 요인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우려는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우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했던 산타랠리를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들이 아무래도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안전자산 중심에서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공격 자산으로 많이 있었던 뭐 주식 종목이나 혹은 이제 기술주 중심의 어떤 성장주 이런 어떤 ETF 상품들이 상당 부분 많이 후퇴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S&P 500에서의 섹터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큰 호텔을 했다는 부분들은 이전에도 소개를 드렸던 임의소비재, 즉 이제 사치재 중심에서의 어떤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후퇴를 했고요. 오늘 좀 특징이었다는 부분들은 이제 에너지 섹터가 또 2.3%가량 후퇴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IT주 같은 경우에는 2.5%가량 또 후퇴를 했다는 점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매물들이 많이 출혈했다는 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선방을 했다는 종목들은 이제 필수 소비재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선방을 좀 했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긴축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각국에서는 마찬가지로 금리 정책을 굉장히 많이 선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파운드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은 아무래도 이런 증시에서의 안정성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안정성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투자보다는 이제 저축으로 굉장히 많이 좀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들을 많이 추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의 매집이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지만은 단기적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달을 좀 해드렸는데 뉴욕 증시 3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GDP 예상치를 좀 상회한 것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우선 이제 GDP가 성장을 했다는 부분들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GDP 자체만이 성장은 의미를 두기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GDP 성장이 왜 일어나는지 부분을 해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3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잠정치 대비했을 때 상회를 했었는데 이번 이제 확정치가 이제 발표가 됐죠. 3.2%로 이제 잠정치 대비했을 때는 0.3%포인트 더 높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던 원인이라면은 현재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현재 이제 수출량 자체가 많이 회복을 했고 여기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여전히 꾸준하게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과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두 가지
영향들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의 분기 성장률이 나타났다는 점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현재 증시 자체에서는 오히려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실질적 성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전년도 이제 2021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효과를 굉장히 받기 시작하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즉 이게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5%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4% 이상을 계속 꾸준하게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성장 자체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소비 구조 자체가 강달러 현상 그리고 실질적인 수출이 아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단편적인 예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지난 11월 미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이제 평균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발표가 됐었는데 전년 기준 이제 5.1% 가량 상승했다는 부분들은 사실상 미국 내 GDP가 성장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GDP 대비를 했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임금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PPI 지수, 즉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연봉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앞질러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개인 소비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6% 이상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월급을 더 적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좀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물가 자체에 대한 성장, 즉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성장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가운 성장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시점에서 이제 연준은 아무래도 PC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이 큰 주목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증시에 대한 하락을 다시금 또 도장하게 되는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거래량이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비했을 때 굉장히 역대로 좀 최저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씀은 이제 현재 이제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점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긴축 움직임들이 내년까지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눈치 보기 장세 좀 많이 나타나면서 기술주 중심에서의 어떤 매도 물량도 좀 많이 나왔었고, 더불어서 이제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즉 이제 3월 FOMC에서 마찬가지로 4.75에서 5% 가량의 금리 인상 긴축 가능성이 약 50% 가까이 지금 다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인 성장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호재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증시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 이제 오늘 개인 소비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2월 FOMC에서 이제 연준이 제시했던 의견으로는 이제 PC 물가 지수를 이제 연중에 5.6%대 밴드 이상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긴축 움직임을 더 빠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속도론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속도론 자체가 완화의 움직임보다는 더 강한 속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들이 특징이고요. 결국 이제 오늘 이제 증시에서 가장 큰 초점은 산타랠리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내년 신년 대비를 위한 전략이 굉장히 핵심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앞서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오늘 시장에서의 이런 아쉬움들을 이제 느끼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변동 중심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기 위한 하나의 좋은 변화의 기회라고 보시면은 좀 좋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3분기 GDP 예상치 상회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은 부정적으로 좀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지표의 포인트들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무래도 연말 연휴 모드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산타랠리가 어렵지 않을까. 이후에 포트폴리오 전략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분이시죠. 캐시우드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올 한 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지금 기술주들이 길을 못 펴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주 반등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기술주냐 성장주냐에 대한 부분들을 뭐 지난 5월부터 해서 이제 저는 뭐 기술주에 대한 주신 부분들을 좀 많이 주시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삼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금리 인상입니다. 즉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성장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창원에 있는 뭐 중견 기업들 같은 건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부도 처리가 이제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도 신청을 해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여파들이 조금 뒤늦게 후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즉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캐시우드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술주 중심에서의 매집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 이번 4분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규모에서의 기술주들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아크이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가량, 즉 이제 지난 1년 10개월가량을 이제 회기를 해보면은 사실상 자산 규모를 60조 가량 잃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다는 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크이베스트먼트에서 이제 좀 주력 상품으로 내밀고 있는 9개 ETF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ARKK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이제 80% 가량이 이제 지금 쿠스퇴를 했다는 점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좀 원성을 좀 사고 있는 모양입니다. 즉 현재 이제 아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품 자체에 대해서 보셨을 때는 사실 대부분이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술주 중심에서의 종목들을 대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이러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 인상의 직격탄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은 뭐 FTX 파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론 머스크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악재들이 좀 같이 겹쳤다는 점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감을 좀 표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FTX 같은 경우에도 최대 코인 거래소 중 하나였습니다만은 이번에 파산을 나타났다는 점들은 사실상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의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후퇴를 했다는 점이고요. 결국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단기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이런 기술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이제 팬데믹 시절에 이제 오히려 이런 기술주들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원인들도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붐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반도체 수요, 특히 이제 그래픽 카드 부분들에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었고, 여기에 이제 오히려 가상화폐 가격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었던 상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병목 현상들이 강화가 됐었고, 이 병목 현상이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리오프닝 효과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년도부터는 사실상 병목 현상이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을 이제 연준에서는 조금 늦췄던 상황인데, 즉 이제 사실상 물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이런 물가가 높아지면서 연준에서는 오히려 긴축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병목 현상이 나타났던 원인들은 실질적인 필수 노동자, 즉 이제 뭐 항만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운송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뒤늦게 나타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기술주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후퇴를 했던 것들은 이제 이번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부터도, 즉 이제 지난 11월부터 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큰 낙폭들을 많이 보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컸었죠. 이제 작년 2월까지는 이제 굉장히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카카오와 같은 이런 대형 IT 그룹들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만은, 지난 2021년을 회귀를 했을 때는 오히려 가치주 중심에서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 즉 이제 공수교대가 이루어진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초점을 뒀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에서 2022년을 돌아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의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기폭제 역할을 한 겁니다. 즉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현재 금리 인상이 되는 수준들에서 굉장히 큰 타격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실질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은 성장주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기술주들의 타격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뭐 종목에 대한 후퇴들이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이번 4분기에도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혹은 이제 테슬라라든가 이런 이제 대형 종목들을 마찬가지로 좀 매집을 한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이제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이제 성장주 자체를 운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반대 매매가 좀 일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좀 조심하시는 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 가지고 있던 어떤 성장 매물들을 이제 내어놓는 순간에는 사실상 증시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가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금리 고성장을 지금 끝내고 있는 연준의 포지션에서 봤을 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존에는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주식들도 많이 지금 매물을 내어놓은 상황입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여기에 조금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증시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주된 매수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런 장기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물론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줄이셔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양 자체가 많이 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량 후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목표를 했던 종목의 목표가를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시장에서는 저변동 중심에서의, 즉 이제 고배당 전략이라든가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좀 많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전환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에서도 내년 이제 6월 이후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 즉 이제 경기 자체가 많이 후퇴를 할 가능성은 상응하다,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투자 자체에 대한 종목을 늘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현금 자산 확보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죠. 즉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사실상 레버리지를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즉 이제 뭐 투자 시장에서의 좀 혹한기가 오고 있다라고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이제 저변동이라고 하시다도 뭐 성장주를 무조건 매도하셔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시장 자체에서는 성장주가 조금 기시계를 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가치주도 마찬가지로 많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뭐 은행주라든가 보험주, 각종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어떤 주가 부분들은 이미 이제 배당 전략에서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매수 시점에 따라서 손익 편차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의 폭은 이제 올해보다는 확연하게 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6%대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신 의원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분위기들을 좀 쉽게 반영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현재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현재 역전된 상황이죠. 이 역전이 회복되는 순간부터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가치도 좀 많이 후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투자분들께서도 현금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보를 하신 상황에서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운영하시는 포트폴리오라면은 충분하게 매수의 기회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종목의 비중을 늘리신다거나 혹은 이제 자산 구성 자체를 주식형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하시는 부분들은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다 같이 힘들었지만 최근 이 기술주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 힘들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를 필두로 기술주들이 일제히 좀 내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까지 좀 힘들게 하는 모습인데 기술주에 대한 대응 방법과 더불어서 내년을 준비하는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글로벌 증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증시에 맞춤으로 이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금요일이라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 증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쉽지 않네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면 이번 한 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슈를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번에 한 주 동안에 좀 시장을 돌아본다면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패드 의장과 또 여러 위원들이 아직 물가 안정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추가 인상과 관련해서 종착점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이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등의 좀 매파적 발언들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점도표를 통한 또 내년 기준금리를 5.1%로 또 상승한 점에 그 여파가 아직 잔잔하게 좀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중국과 또 미국이 소매 판매 부진으로 또 이어지고 있죠. 미국의 경우는 GDP 성장률이 뭐 1.2에서 0.5로 하향 조정이 되고, 그리고 뭐 중국의 경우도 코로나 폭증으로 인해서 4분기 GDP 전망치를 3.1에서 2.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그렇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를 생각해서 경착륙으로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었지만, 또 막상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니까 또 견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일본은행이 또 금융 정책 결정 회의에서 그 단기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또 장기 금리인 10년물 금리 목표치는 이제 0% 부근을 유지하기로 했었는데, 자, 문제가 되는 게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 허용 범위로 확대를 하면서 국채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또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를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그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또 올라가면서 달러의 약세로 또 보여지면서 그 여러 악재와 또 호재가 공존을 하면서 뭐 코스피의 경우는 최근 6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은 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하루는 뭐 1% 넘게 하락. 그리고 뭐 어제의 경우에는 또 미국이 또 나이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향 조정하면서 소매 판매 업종의 실적도 다 좋게 나와주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어제 1% 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하지만 그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들어온 만큼 증시의 큰 호재는 나와주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FOMC 회의는 또 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경기 침체해야 되는 이슈로 증시의 그 움직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패드 위원들의 그 언급들을 이제 잘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그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그 테마별 움직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코로나가 폭증하는 이슈가 많이 나와주는 걸 보니까 중국 증시도 체크를 잘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관련돼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눈에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도 이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통틀어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연구원님? 일단은 그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중국 시장 쪽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그 중국에서 코로나 그 봉쇄가 굉장히 심했었죠. 그 봉쇄로 인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봉쇄로 인한 이제 그 설치물들로 인해서 그 1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시민들이 이제 시위를 하면서 이슈가 되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코로나 봉쇄 정책을 좀 완화를 시켰고, 그래서 그 감염자 수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대책으로 또 시민들이 그 해열제 또는 뭐 감기약 등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그 본인들이 이제 챙기고 그리고 사재기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그 제약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 이어서 그 병실도 가득 차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위급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산소호흡기 부족으로 인해서 좀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경우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산소호흡기 관련주의 움직임도 이제 잇따라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폭증으로 인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제 섹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섹터 중에서 제가 공략해 볼 섹터는 바로 이제 코로나 키트 관련주입니다. 그 코로나 키트가 또 현재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확진자 수가 더욱더 폭증을 하게 된다면 주변 국가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또 위드 코로나로 된다고 할지라도 그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 키트는 이제 생활 속에서 필수품이 될 확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키트 관련 중에서도 경남제약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경남제약이라는 기업을 공략해 보려고 하는데 그 경남제약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레모나 브랜드의 비타민 제품으로 유명한 그 의약품 그리고 뭐 원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인테만 원료 의약품, 일반 의약품 등을 판매 중에 있고 현재 12개의 지점과 도매상을 통해서 전국 22,000여 개의 약국의 제품을 유통과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편의점 그리고 대형마트 H&B 스토어까지 또 영역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자,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 검사 키트 유효성을 확인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또 오미크론 그 검출 가능 키트 보유 사실에도 또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코로나 키트로 부각이 되면 상한가를 다시 한번 기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의약품 판매로 또 중국의 약품 사재기로 인한 수혜 그리고 약을 제조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에서 원재료를 80% 수입해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의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제표를 살펴본다면 작년도에 적자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번 연도를 본다면 적자폭을 크게 축소를 하면서 2분기에는 흑자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1, 2, 3분기를 합쳐본다면 작년 대비해서 6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키트 개발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부진했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 키트로 매출액을 크게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키트가 잘 팔리자 또 부채 비율을 20%가량 줄인 모습도 보여서 또 재무제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또 차트상의 흐름을 본다면 최근 중국의 감기약 해열제 등 사재기로 인해서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눌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저점의 기회로 보고 있어서 121평선 부근인 2,250원선 부근에서 진입하셔가지고 목표가는 4,8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슈가 다시 한번 크게 나와준다면 5,700원 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시장 상황에 맞게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2,000원 선을 이탈할 시에는 폭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2,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2,000원 선 잘 지켜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경남제약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은권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 세워봐야 될 텐데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어제의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본다면, 일단 미국이 무역 적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3분기 실질, 이제 GDP 증가율 확정치가 3.2%를 보였죠. 잠정치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로 좀 역성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지표 호조까지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제 패드의 긴축 우려가 재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마이크로 실적 부진으로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20% 하락한 점에서 오늘 국내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또 테슬라의 할인 발표가 전기차 수요 둔화 이슈를 자극해서 또 오히려 관련 종목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의 부진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국내 증시도 1% 내외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다음 주에 배당락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낙폭으로 어느 정도 축소가 전망돼서 장 초반에 관망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종목들이 눌렸을 때쯤 진입해서 오후 시장에서 반등을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다 심도 있게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맘때쯤 일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한 해를 좀 돌아봤을 때 이번 1년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올해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재미없었 네. 한 해 아니었나? 재미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느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 좋지 않아서 네. 누가 전쟁이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오늘 임순재 대표님 또 올해 마지막 금요일 날 모신 만큼 시장을 좀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증시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떠한 순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정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전에 얘기했듯이 재미없었던 그런 한 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증시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그런 한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의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좀 큰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대비해서 전일까지 31% 정도 하락을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한 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국 증시 중에서 국내 증시의 하락폭이 러시아를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할 만큼 국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락폭이 커졌었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컸었던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개전한 지 이제 300이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이 이제 격화가 되면서 에너지, 곡물 가격이 올 초서부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관련주들이 이런 급등세를 틈을 타서 이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나머지 전반적인 그런 종목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에너지 가격,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제 규탄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또 러시아는 천연가스나 원유에 대한 유럽 내 공급을 상당 부분 이제 제한을 하면서 맞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TI 기준으로 올 초에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을 보였었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뭐 이렇게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이제 경제가 셧다운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대규모 자금들을 풀었습니다. 이런 이제 자금들이 풀리면서 물가 불안을 야기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를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빨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축 관련된 이제 QT를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 등을 계속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이 눈에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 올해 내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0.25%에서 이번 달에 4.5%까지 4.25% 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달 이후에 빠른 금리 인상을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로금리에서 이번 달 12월에는 2.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작년 8월부터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3.25%까지 인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뭐 각국의 기준금리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뭐 하반기 들어서 물가 상승률은 다소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하락폭은 미미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승폭이 좀 줄고 있다라는 수준에서 지금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이런 국가들의 이제 CPI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11월 달 CPI 상승률이 7.1%를 기록을 했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10.7%, 그다음에 유로존 같은 경우도 10.1%를 기록을 할 만큼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뭐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상은 증시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최근 들어 11월 말 이후서부터 중국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방역을 상당 부분 지금 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방임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지금 완화는 하고 있지만 올 초만 해도 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봉쇄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월 말에 이제 중국 최대 경제 도시인 이제 상하이가 경제 봉쇄 조치를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중국 내의 그 경제 그리고 소비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3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3.0%에 불과할 만큼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경제 성장률 전체적으로 봐도 뭐 국제 이제 경제 기관이나 아니면 글로벌 IB에서도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2에서 3% 수준으로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중국의 낮아진 경제 성장률은 아마 국내의 그 기업들의 실적과도 지금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국 관련된 수출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중국발 수출이 줄어들면서 기업 실적도 둔화되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연결돼서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제가 약간 이제 둔화되거나 위축되는 이제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제 수출 성장세도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 누계액은 6,62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 6.8% 증가를 하면서 뭐 여전히 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수입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무역 수지
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12월 20일까지 490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추세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무역 수지 적자액은 500억 달러가 넘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4분기 접어들면서 수출 증가세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라는 건 조금 우려 섞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난 10월 달에 수출 증가세가 마이너스 5.7%, 그다음에 11월에는 14%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일까지도 8.8% 하락하는 그런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도 이런 수출 이런 그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렇게 이제 중국 특히 이제 대중국 수출이 뭐 많이 줄어들면서 국내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내년 초까지는 아마 좀 염두에 두셔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재미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이 됐고 그로 인해서 나비 효과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거기다가 그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각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 올 한 해를 전반적으로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여파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텐데 이런 힘들다는 시장 가운데서도 그래도 MVP를 좀 뽑아보자면 두드러진 섹터도 있고 더 힘들어진 섹터도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먼저 짚어볼까요? 네, 뭐 가장 관심을 많이 하시는 쪽이 이제 반도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삼성전 시장을 국내 시장을 이끈다라고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상당 부분 지수 이상의 지금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이제 개선이 보이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서부터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특히 반도체 수요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그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이제 실적 둔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4분기에는 5조 원대로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조금 어려운 국면이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IT 관련된 그런 이제 수요들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 1분기까지는 아직 좀 조정을 보여야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에 비해서 올해 이제 가장 좋았었던 분야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분야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친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8월에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이제 2차 전지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업들의 시장 관심도가 상당 부분 커지면서 하반기 이후에 시장의 주도 종목으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내년까지도 계속 이런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올해는 이제 소재나 그다음에 완성업체 중심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었다라고 보면 내년에는 장비 관련된 회사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완성업체들의 이제 대규모 투자가 내년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장비에 대한 수주도
발주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의 발주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수주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내년 내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이 최근 좀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정학적 뭐 요인 때문에 그리고 또 겨울철 그 난방 수요로 인해서 언제든지 뭐 원유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내년에 본격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풍력 중심으로 많이 뭐 수주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는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투자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체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내년에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강세를 띄웠던 섹터와 그리고 조금 더 힘든 섹터들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태조 이방원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네네. 그렇게 좀 강했던 친구들도 있고 겨울을 조금 더 빨리 맞이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내년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 세워봐야 될 텐데 사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를 다 놀러 가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작전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죠. 보통 연말 정도 되면 이제 거래가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물량으로도 아마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게 이제 연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뭐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이제 높게 이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뭐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미국 시장도 올해 산타넬리 뭐 오늘 밤에 발표된 뭐 PC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산타넬리의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도 뭐 이런 뭐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오늘 조금 약세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오늘 국내 시장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어저께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부수법안이 관련된 같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라고 불리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2년 동안 유예가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건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치긴 하지만 대주주 요건이 작년과 동일하게 10억 원으로 설정됐다라는 게 아마 시장에서 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올해 계속 그 여름서부터 뭐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거를 뭐 100억이다 아니면 뭐 최소한 30억 이상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고 최근에서도 이런 이제 대주주 요건에 대한 금액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10억이 넘는 그런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물량을 줄이는 걸 상당히 좀 소홀히 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10억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그 이상 보유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매물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매물을 출회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뭐 3일 정도 시장 내에서는 오늘을 포함해서 3일 정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에서 4조 원 정도 지금 매물이 출회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최근같이 거래량이 급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좀 더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인 소식은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된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내년에 뭐 매도를 한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조금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 매수에서 이제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니까요. 그런 점은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시장 자체가 뭐 지수보다는 개별적인 이제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 중소형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정부에서 우주 관련된 산업을 향후에 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 발표를 어저께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우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뭐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점 매수하는 차원은 뭐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장 작전 그리고 다음을 좀 준비하는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폭넓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